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업무를 위해 잠시 머물던 중 한 남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가벼운 오해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새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지요.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그 남자의 말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답니다. 국적이 어딘지부터 묻던 경찰의 태도가 묘하게 날 서 있더군요. 그 남자는 작은 갈등이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오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해외 업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게 된 저는 처음엔 모든 것이 흥미롭고 새로웠어요. 현지 음식이며 사람들의 말투, 도심의 분위기까지 낯설면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지요. 업무가 끝난 뒤에는 현지 지인들과 어울리며 간단한 파티를 열기도 했고, 주말에는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여행 기분을 만끽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타지 생활이라도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소동이 예상 밖의 방향으로 커지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저를 연행해 가려 했지요. 그 계기는 식당에서 벌어진 작은 말다툼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다른 손님과 자리 문제를 두고 약간의 언쟁을 벌였는데 그 손님이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지요. 제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이런 식으로 굴어? 라며 시비를 걸었는데 알아듣기 힘든 현지어가 얽히다 보니 말다툼이 계속 오가며 한참 소란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주변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고를 했고 그 자리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을 보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적어도 경찰이 오면 중재해주고 이 오해가 풀리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 경찰들이 의외로 제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저를 불법 체류자 혹은 범죄 연루자로 단정 지으려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제가 무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지요. 그러나 경찰이 제게 다가와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묻는 순간 거기엔 이미 불친절과 의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간단히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답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경찰을 더욱 자극했는지 바로 수갑을 꺼내 제 손목에 채우려 하더군요. 거짓말하지 마. 서류도 없는 거 아니야? 라며 제 가방을 막 수색하려고 했어요. 저는 여권을 가방 안에 분명히 넣어두었는데 자초지종 설명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 저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더 골치 아파질 게 뻔했고 무엇보다 억울하게 체포된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지요. 제가 분명 피해자임에도 경찰이 저를 가해자 혹은 수상한 외국인으로 보며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미 악몽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저는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운전석에 앉은 경찰과 동석한 경찰은 간간히 현지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여겼는지 대놓고 비웃는 말투를 쓰더군요. 중간중간 들리는 단어들로 유추해보니 한국 여권이면 대단한 거라도 되는 줄 아나? 봐서 별거 없으면 그냥 가둬두면 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 듯 했어요. 그들은 저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단지 외국인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불순하게 보려 했어요. 실제로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잡아두고 신문에서 뭔가 나올지 살펴보자는 태도였지요. 지극히 권위적인 태도와 편견에서 비롯된 과잉 대응이었지만 저로서는 이미 수갑까지 채워진 상황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더욱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말을 들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제가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려 해도 닥치고 있어라. 너가 뭘 알겠어? 하는 식으로 무시를 당했어요. 담당 경찰이라는 사람이 저를 유치장 같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제야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여권도 분명히 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한국?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지금 당장 너가 범죄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는 냉소적인 태도였어요. 저는 아니, 여권만 확인하면 금세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러지? 싶어 당황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 여권이 들어있었지만 그들은 아예 제 말을 무시하고 대신 물건을 뒤적거리기만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여권이라고? 그런 게 뭔 대수라고라며 큰 소리치던 몇몇 경찰들의 비웃음이 귀에 거슬렸지요. 아무리 한국 여권이 좋아도 그게 무슨 면죄부가 되겠어? 하는 조롱 섞인 말까지 들리니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워졌어요. 그러다 문득 제 스스로 설마 내 여권을 애초부터 확인할 생각조차 없는 걸까? 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만약 이들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묵살하거나 혹은 서류를 분실한 척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현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아니었기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무슨 누명을 쓸지 모른다는 공포감까지 찾아오더군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잘못한 게 없으면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냥 조금만 버티자라며 자신을 달랬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경멸부터 하는 걸까? 대체 무슨 고정관념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저는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요청하면 어떨까 싶었지만 저를 담당하던 경찰들은 너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대사관이 왜 내 말을 믿어줘? 같은 식으로 대응했고 전화 한 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저는 이 낯선 경찰서 건물 안 유치장 문턱에서 마냥 서성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저는 간신히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이는 조사관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조사관은 앞선 경찰들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지요. 여전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를 묻기는 했지만 적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애쓰는 편이었어요. 저는 잔뜩 흥분된 상태였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식당에서 억울한 갈등이 벌어졌고 경찰이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저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 조사관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말한 내용을 메모하더니 당신이 한국인이라고 했지요? 혹시 여권이나 신분증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드디어 제 신분을 증명할 기회가 생겼다 싶어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방 안에 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제 가방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고 경찰들이 임의로 물건을 건드렸다는 사실이었지요. 조사관이 옆에 있던 동료에게 그 사람 가방 좀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동료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미 조사 중이라 정리가 안 됐다라고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제야 전날 물건을 마구 뒤지던 경찰들이 제 여권을 혹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서류들 사이에 처박아 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조사관은 동료들을 압박해 제 가방을 가져오도록 했고 저는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 시각 제가 있는 경찰서의 복도 끝에서 낯선 얼굴이 살짝 보였는데 알고 보니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현지 지인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양인데 그 역시 제가 이렇게 체포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라고 묻는 그 목소리에 위안을 느꼈어요. 일단 저는 그 지인을 통해서도 한국 대사관 측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경찰들이 제 전화를 막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지인은 상황을 듣고 깜짝 놀라며 곧바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겠다 말해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어떻게든 연락해서 대사관 사람들을 오게 하든 아니면 변호사를 구해보든 해볼게요. 하는 그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지요. 그 와중에도 일부 경찰들은 여전히 제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사람이 안 죽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너가 뭘 했는지 정확히 조사할 거다라거나 한국 여권이면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같은 비아냥이 계속 들렸거든요. 물론 저도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이미 입지가 불리한 상황이라 참아야만 했어요. 괜히 감정적으로 맞섰다간 상황이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조사관이 제게 일단 임시로 여기서 대기해달라고 말한 뒤 직접 제 여권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보니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경찰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어디다 두었지? 이걸 여기 뒀나? 하는 대화가 들리더군요. 순간 설마 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일었어요. 만약 여권을 못 찾는다면 제 억울함을 증명하기가 더 힘들어질 텐데 말이지요. 다행히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조사관이 손에 작은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어요. 찾았습니다. 여권이긴 한데 제대로 살펴보진 않았네요. 라며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반가움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야 드디어 내 여권을 확인하는구나 싶으면서도 그간 겪은 무시와 억울함이 떠올라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사관은 제 여권을 책상에 펼쳐놓고 신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여권에 박혀있는 여러 도장과 비자들을 살펴보며 이때 이 나라에 다녀왔고 이 비자는 언제까지 유효하군요 하며 중얼거렸지요. 그러고 나서 제 얼굴 사진과 실제 모습을 번갈아 보며 대조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당신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네요. 게다가 여권 상태를 보니 정상적인 발급 절차도 밟은 것 같고요. 그 말이 나오자 옆에서 지켜보던 일부 경찰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묘하게 바뀌었어요. 특히 전날 제게 수갑을 채우려 했던 경찰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거짓말을 했다든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려 했을 텐데 여권이 정식 한국 여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더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더불어 조사관이 이 사람을 억류할 만한 사유가 부족한 것 같으니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겁니다라며 상부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 경찰은 아예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얼핏 들리는 소리로는 에이, 그냥 아무나 잡아둬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래서 골치 아파지네라고 중얼거리는 듯했어요. 저는 짜릿한 통쾌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왜 이들은 처음부터 여권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무지했던 건 아닐까? 인종적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 외국인을 일단 범죄자로 간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제대로 절차를 밟으려는 경찰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수가 제게 매우 불친절하고 심지어 모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대사관 측과도 연락이 닿았는지 경찰서에 전화가 여러 번 걸려왔어요. 조사관이 전화를 받으며 네, 지금 막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몇 분 뒤 조사관이 고개를 돌려 제게 말했어요. 당신의 문제를 대사관에서도 알고 있다 하니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신을 가둬둘 이유가 없어 보이는군요. 마침내 곧 풀려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하며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제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겠죠? 라고 물었어요. 조사관은 멋쩍은 표정으로 여기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현장 경찰들이 좀 과잉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작게 사과의 말을 건넸어요. 사실 그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줬고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킨 건 전날 저를 난폭하게 다룬 몇몇 경찰들이었지요. 잠시 후 그 경찰들이 하나둘 돌아왔는데 아까와 다른 태도가 느껴졌어요. 특히 저를 심하게 몰아붙이던 경찰이 서류를 정리하며 이거는 우리가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 확인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옆에 있던 동료는 저 사람 조사관이 확실히 여권 진위 여부를 따져보자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뿐이라고 덧붙였지요. 처음에 그 기세등등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곧이어 상황 파악을 마친 조사관이 당신은 몇 시간 안에 풀려나도 문제 없겠습니다. 별다른 혐의도 없고 신분도 명확하니까요라며 제게 안내를 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드디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마무리되려는가 싶어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때 전날부터 저를 비웃던 경찰 중 한 명이 살짝 다가와 작게 쏘리 비슷한 말을 툭 던졌어요. 비록 정식 사과는 아니었지만 얼굴이 약간 굳어있는 걸로 봐서 본인도 찜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직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 처음부터 여권을 확인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지요.
한국 여권이면 어떠냐, 대수롭지 않다라고 말하던 그 거만함이 딱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선 걸 보니 가슴 한켠에서 씁쓸함이 일렁였어요. 한국 여권에 대한 인식이 이토록 갈리다니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권임을 다시금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조사가 마무리되고 절차가 마치면 제가 풀려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당연히 오해가 풀려야 할 상황이지만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했지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믿을 수 있을까?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해외에서 한국 여권이 가지는 힘과 동시에 편견과 무지라는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지요. 해외에서 직면한 갑작스러운 수갑 채움과 비웃음은 제게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느꼈던 온갖 감정 분노, 좌절,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안도감이 모두 섞여 묘한 감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나간 후 저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대사관에 직접 연락해 사건 경위를 알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대응하리라 마음먹었어요. 앞으로 남은 장들에서는 이 경찰서 안에서 일어난 일들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결국 풀려나기까지의 과정을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 해요. 여러 전문가와 지인들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어떻게 이 사건이 마침내 수습되는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풀어나가 볼까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꽤 길었지만 사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해외 각지의 편견이 어떻게 충돌하고 화해되어 가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요. 하지만 이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단지 한국 여권만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진 않았어도 적어도 그것이 전혀 무시해도 되는 서류는 아니라는 점을 제게 수갑을 채우고 비웃던 이들도 깨닫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가 얽혀 있다 보니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변수가 많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해외에서 살아가거나 일하게 될 때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절대 방심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두려움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만난 몇몇 사람들이 준 작은 배려나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제가 조금씩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이제 제가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나갔는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거든요. 억울함을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정이 얼마나 더 험난했는지는 이제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체포된 지 하루를 훌쩍 넘기면서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어요. 낯선 경찰서의 공기와 텁텁한 공포감 속에서 몇 시간씩 방치되다 보니 스스로도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도 머릿속 어느 한 구석에서는 끊임없이 한국 여권이 분명 나를 구해줄 거야. 이 나라 경찰에게도 통할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한편 전날부터 저와 언뜻 눈이 마주쳤던 어떤 경찰이 제게 다가와 살짝 귀띔해준 사실이 있어요. 대사관 측에서 이미 연락이 왔고 조만간 담당 직원이 직접 오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원칙적으로야 저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흘려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는 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듯 말투가 살짝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지금 분위기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으니 큰 소리치거나 흥분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겁니다라며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로 조언을 해줬지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오래된 터널 끝에서 서광이 비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경찰서에 끌려와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에는 막막함에만 휩싸여 있었지만 그동안 현지 지인과 한국 대사관이 제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어째서 이런 기본 절차조차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걸까? 하는 답답함도 커져갔어요. 분명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경찰들은 바로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존재를 온전히 배척하듯 무시해버리는 태도가 그렇게나도 당연한 일이었을까? 특히
한국 여권이면 뭐 대단한 줄 아느냐라고 비웃던 경찰들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여권의 가치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하지 않나요? 사소한 오해라도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곧바로 해소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정식 확인조차 안 한 채 무조건 범죄자 취급부터 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 더 흘렀을 무렵 드디어 경찰서 내부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안내 데스크 주변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지나가고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잠시 뒤 제가 앉아있던 의자 앞으로 경찰 하나가 성큼 다가오더니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왔다고 전해줬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확인해보니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담당 직원과 현지 변호사가 함께 방문한 거였지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악몽 같은 사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조금 더 크게 다가왔어요. 동시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주위에 적대감에 갇혀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한 번이라도 제 편에서 상황을 살펴줄 리가 온전히 없었거든요. 대사관 담당자가 제게 다가와 차분히 말을 건네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감정이 복받쳤어요.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일단은 당신의 신분이 정확하고 여권 역시 정식 한국 여권임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억울하게 체포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경찰서장과도 이야기해 보겠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이 짧은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무력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범죄 사실도 없다는 게 이렇게나 늦게서야 인정되는 걸까? 하는 회한도 스쳤지만 우선은 대사관 직원이 제 목소리를 대변해 주리라는 믿음에 안도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현지 변호사가 경찰과 꽤 세세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체포 당시의 경위부터 수갑이 채워진 과정, 그리고 제가 여권을 보여달라 요구했음에도 확인이 미뤄진 사유 등을 일일이 따져 물었지요. 경찰 몇몇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는 당연히 지침에 따라 조사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뻣뻣하게 굴었지만 이미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흐름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경찰 측에서도 상부와 협의해 절차를 마친 뒤 불필요한 억류가 있었다면 즉시 해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록 늦긴 했지만 드디어 여권이라는 실체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갑자기 나에게 고개 숙이며 사과할까? 하는 불신도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수많은 서류와 절차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이 장면이야말로 제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머릿속에는 국가의 이름을 단 한 권의 문서가 이렇게나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구나 하는 확신과 만약 이게 안 통하는 곳이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공존했어요. 해외에서 갑작스런 상황에 부닥치면 그 여권 한 장이 내 신분과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절절히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그 여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가 참으로 지난하고 힘겨운 과정이었지요. 조사 과정이 조금씩 마무리되면서 저는 잠시 경찰서 복도 끝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머릿속에는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식당에서의 사소한 시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부터 경찰들의 태도가 처음부터 너무 적대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분노가 뒤섞였지요. 그런데 마침 제 옆으로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는 또 다른 경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이틀 전부터 제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지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인물이었지요. 다소 머뭇거리며 입을 뗀 그 경찰은 예상 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요즘 외국인 관련 사건이 늘어나서 꽤 예민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숫자만 강조하고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거든요. 안 그래도 무언가에 쫓기듯 일하다 보니 이번처럼 불필요한 충돌이 벌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책이 깔려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각종 사건 통계 때문에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 제가 무고하든 말든 일단 잡아서 조사부터 하려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말이었지요. 그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인 말이 제 가슴에 꽤 와 닿았어요. 많은 동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라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아니라면 다들 비슷비슷하다고 치부하기도 해요. 그게 편견이란 걸 모르지 않지만 실무에선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이 발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고 한편으론 그도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 미묘한 감정이 들었지요. 당신을 몰아세운 건 우리도 잘못이 크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하소연 같은 느낌이랄까요? 비록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였고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으나 그래도 최소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내막을 조금은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나라의 법 집행기관이 외국인에 대해 선입견을 품고 있다면 나처럼 일시 체류 중인 사람에게는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 제가 여권을 제때 제시하든 말든 그들의 편견에 부딪히면 결국 이렇게까지 일이 번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요. 한국 여권을 가져도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구나 하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해외에서 한국 여권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반대로 이번 사건에서처럼 전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결국 그 경계선은 상대가 가진 지식이나 태도에 따라 들쭉날쭉하기 마련인데 내게 닥친 현실이 운 나쁘게 편견과 만난다면 그 파장은 실로 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원래라면 길지 않은 해외 체류 기간이 이렇게 된 이상 내 계획이 전부 어그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사실 이번 일로 이미 체력과 정신력이 크게 손실됐고 업무 스케줄도 망가졌으니 여러모로 도미노 효과처럼 문제가 번질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야 했어요. 제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 말이죠. 시간이 흐르자 대사관 담당자와 현지 변호사가 경찰서장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면담이 얼마나 긴장감 넘쳤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지요. 서장이라고 해봤자 경찰 내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니 외교 문제로 번질 여지를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지시했을 거예요. 이후 서장 쪽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과도한 체포와 절차 미비가 있었다면 바로잡겠다라는 공식 멘트를 내놓았고 제 체포가 부당하게 이뤄진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즉시 석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 소식이 경찰서 곳곳으로 퍼지면서 저를 대하는 경찰들의 태도가 더욱 달라졌어요. 특히 전날까지 한국 여권이면 뭐 라고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교묘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괜히 서류 정리하는 척하느라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정작 저는 당장의 석방이나 사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며칠간 부당하게 억류당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 업무 차질,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느낀 불안감을 떠올리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와 대사관 직원 모두 저를 달래듯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 길게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공식 소송까지 가는 건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경찰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식의 자기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전언이 들려왔어요. 결국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식당에서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날 뻔해서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 체포했다라고 보고했고 제 여권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색 과정에서 여권이 있긴 한 걸 알았지만 위조 여권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권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왜 이틀 넘게 걸려? 내내 확인조차 안 하고 방치했잖아. 하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체류해야 할 저의 입장을 생각하면 무턱대고 문제를 크게 만들기 어려웠어요. 대사관 직원 또한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다 보니 절차가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식으로 설명해줬지요.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몇 경찰관은 대놓고 사과하기보다는 이번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과잉 대응이었다라는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이었어요. 그러고도 제게 흘끗흘끗 눈치만 살피는 걸 보니 스스로도 미안함을 느끼는 모양새였지요. 저는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이미 많이 지친 상황이어서 더는 정면으로 대립하기도 힘들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건 다툼이 아니라 하루빨리 자유롭게 나가서 일상을 되찾는 거라는 생각만으로 버티고 있었지요. 이쯤 되면 소송이든 민원 제기든 할 수 있지만 현지 변호사가 솔직하게 이 사회 시스템에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아무래도 체류 연장이나 일상 업무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줬어요. 현실적인 조언이었지요. 저도 더 이상 법정 다툼을 벌일 상황이 아니고 이 경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피로감이 쌓였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내리고 나니 뒤늦은 사과와 억지 변명을 듣는 것도 묘하게 담담해졌어요. 사실 경찰서장도 아무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결국 이 나라의 사정상 공권력 내부에서 뚜렷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서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모양새로 사건이 정리될 거란 게 뻔히 보였어요. 그럼에도 대사관이 적극 개입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이곳에서 억울하게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한국이란 나라의 대사관이 이만큼 움직여준다니 적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애초에 외국 땅에서 뜻밖의 실랑이에 휘말렸을 때 내 힘만으론 구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조사와 서류 작업이 마무리된 뒤 저는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이틀이 훌쩍 넘도록 감금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막상 다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려니 실감이 잘 안 났지요. 이게 정말 끝난 걸까? 하는 불안감과 이제 겨우 해방이구나라는 안도감이 묘하게 교차했어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사관 담당자가 저를 보자마자 이제 괜찮으신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이토록 많은 곤혹을 치르는 동안 주변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으니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경찰서 근처에는 제가 도움을 청했던 현지 지인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역시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제 석방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했다지요. 지인은 제 손을 붙잡고 오랜만에 얼굴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짙은 피로감이 엿보였어요. 그도 이 사태 때문에 일정을 망치고 정신적으로 시달렸을 게 뻔했지요. 당신에게도 많이 미안해요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데 이렇게라도 해결된 게 어디냐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머뭇거리는 마음으로 제 여권을 꺼내 들었어요. 이틀 사이 경찰 손을 거치면서 표지가 다소 구겨지고 여기저기 긁힌 흔적까지 남았어요. 겉보기에 많이 상한 탓인지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여권이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했어요. 결국 이 작은 문서 덕분에 빛을 본 게 아닐까? 하는 감사함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하지만 이것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앞에선 속수무책이더라라는 현실이 떠올라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대사관 담당자 역시 제 여권 상태를 보더니 약간 놀란 눈치였어요. 저는 그에게 이제 이 나라에서의 일정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번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지 걱정돼요라고 물었지요. 담당자는 서류상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며 혹시 경찰 측에서 이상한 꼬투리를 잡지 않도록 서장으로부터 공식 사건 종결 문서를 받아두겠다고 했어요. 큰 범죄 혐의 없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체류 연장이나 출국에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라는 그의 말에 저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험이 지나간 뒤 저는 한국 여권의 위력과 동시에 그 한계도 명확히 실감하게 되었어요. 해외에서 한국 여권은 분명히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보장해주지만 그게 절대적인 방패가 되진 않더군요.
상대가 무지하거나 악의적이면 여권조차 초반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아프게 배웠으니까요. 이번 사건처럼 결국엔 확인이 이루어지고 대사관이 나서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만 그 사이 무고한 사람이 감수해야 할 시간과 고통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도 놓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의 기억을 되새기면 악몽처럼 질질 끌린 밤들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던 경찰들의 조롱이 떠올라 마음이 여전히 쓰려요. 한편으론 그 힘든 상황에서도 무심치 않은 태도로 저를 대하던 경찰이 있었고 무엇보다 대사관과 현지 지인들이 애써줬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되지요. 사람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새삼 떠올리며 이 경험을 계기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배운 교훈을 공유해주고 싶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가까스로 일상을 이어가는 중이지만 이번 사건이 가져다준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몸은 풀려났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혹시 또 다른 함정이 날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하는 경계심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해외 체류 계획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일이 잘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더 많은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날, 이 여권을 다시 꺼내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겠죠. 가슴을 졸이던 경찰서 안에서의 시간, 대사관 담당자가 건넨 안도감, 비웃음과 편견이 뒤섞인 목소리들까지 모든 게 한편의 영화처럼 지나갈 거예요. 물론 결코 유쾌한 장면만 있는 영화는 아니겠지만 그 속에서 제가 배운 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해요. 여권은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그 나라의 존재감과 개인의 권리를 함께 담아내는 상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강력한 여권이라도 상대가 적대적이거나 무지하다면 초반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사관 같은 공식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의 미약한 친절이 절실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 나쁘게 편견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수해야 해요. 저 역시 그 편견의 희생양이 되어 이유 없이 수갑이 채워지고 비웃음을 받았지요. 결국 국가와 외교의 힘에 기대어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 간의 따뜻한 손길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국 여권의 위상은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자신을 지키는 건 결국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주변의 도움이 함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마침내 이 글을 마무리 지으며 저는 경찰서 출입문을 나서던 순간의 공기와 목소리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커다란 파문이 한국 여권을 통해 빛을 본다는 흐름을 직접 겪은 지금, 더는 그 질문이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무시하는 근거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사람을 나라로만 가늠해선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양쪽 모두에게 전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이 남긴 의의는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이제 좀 더 무거워진 여권을 가방에 다시 넣고 저는 남은 해외 생활을 열심히 이어가 보려고 해요. 견딜 수 없이 쓸쓸했고 억울했지만 또 다른 길이 열렸을 수도 있다고 믿지요. 어쩌면 이 경험이 제가 앞으로 더 단단해지기 위한 자양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때 이 모든 이야기가 오래된 한 편의 기록으로 남아 저에게 그때 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도 잘 이겨냈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